자,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저번에 공지했다시피 김병만 이야기 해볼 건데, 이거 원래, 아, 이거 원래 좀 빨리 하려다가 너무 일이 많아나니까, 자, 한번 올려볼게요. 대부분 다 이래저래 보셨을 겁니다. 어쨌든, 그냥 사회적 이슈화가 많이 되던 사건들이니까 대부분은 다 그냥 내용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럼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을 폄하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뭐 저는 사주명리학 하는 사람이니까 누구를 폄하한다, 누구를 뭐 짓고 세운다 이런 건 안 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다 각자의 능력, 개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저는 명리학을 하고 주역을 공부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비해서 확고한 개인적인 가치관을 떠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여러 가지 어떤 레이어나 층들이 있다는 걸 미리 항상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병만 이야기를 해볼 건데, 사실은 김병만 제가 생일은 봤어요. 생일은 봤는데 그게 맞나 안 맞나 별로 보지도 않았는데 이거 사주를 굳이 볼 필요가 없는 게 이미 사건 진행 상황들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건의 진행 상황들만 봐도 그냥 이 모양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냥 정말 복잡한 사건이다. 한마디로 제가 했잖아요. 연예인들이 대부분 잘 나가는 연예인들은요. 그 사회적 지능이라는데 실제로 이 사회적 지능이 떨어집니다. 사회적 지능이 떨어진다고 하는 건 뭐냐면 어떤 우리가 사회인으로서 갖고 있는 커먼 센스, 한마디로 어떤 상식이라든지 안 그러면 어떤 자신의 행위를 판단함에 있어서 꼭 필요한, 이건 사회적으로 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 아니면 사회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움직여야 되느냐를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연예인들은 대부분 합격 사주들이거든요. 합격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이 사주들이 한마디로 대부분 합격이고 천격이에요. 천격. 대부분 천격 사주들이기 때문에 좋은 사주가 없어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연예인 돈 많이 버니까 연예인들은 기본적으로 잘 나가는 연예인일수록 정신구조가 반드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좀 정상적인 연예인들은 제가 사인표 예를 들었잖아요.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좀 사회인들에 가까운 연예인들은 그 세계에서 성공을 못해요. 그래서 예전에 연예인들 중에 일찍 연예계를 떠난다든지 한매를 느끼고 떠나고 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 동물의 왕국보다 더 하거든요. 동물의 왕국을 하지 마세요. 동물들은 연예인들처럼 그렇게 난잡하고 대책없이 살지 않습니다. 동물들은 다 질서들이 있습니다. 동물 세계는요, 사람과 달리 본능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동물은 욕심이 없습니다. 동물의 왕국을 하지 마세요. 동물은 본능대로만 움직입니다. 왜? 이성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인간은요, 본능 플러스 욕심으로 움직입니다. 인간은. 그래서 본능 플러스 욕심이 있기 때문에 동물이 마약하는 거 봤습니까? 동물이 내가 잡아먹기 위해서 영토를 나누고 때로 죽이는 거 봤습니까? 그 흉폭한 사자나 하이에나도 밥 먹을 타임은 먹이가 필요할 때는 불필요하게 사냥을 하지 않아요. 사자들이 어떻게 사냥 수법은 애들을 부모가 사냥약을 가르쳐 주는 거지. 사람처럼 6년 동안 배우지 않습니다. 한 1년 반 정도만 배워도 다 합니다. 성체가 벌써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람은 본능과 욕심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더 동물들보다 더한 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동물의 왕국이라고 표현 안 씁니다. 인간들이 더해요. 인간들이 더 난잡하고 더 뒤통수 잘 치고 더 그렇습니다. 자, 그런 데서 사회적 지능이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회 관계성을 만들어 나가는 걸 할 때 판단을 하는 그 판단력 자체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귀격을 가진 귀격을 가진 사람들이 드물기도 하고요. 사주가 합격, 한마디로 전부 치우쳐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사람들의 대부분의 정신 구조가 치우쳐 있어요. 대표적으로 제가 왜 이 사건을 들었냐면, 사실 정우성 이런 문제는 정우성의 문제는 여자들이 질투를 해서 그래요. 댓글단은 대부분이 여자들이고 대부분 다 저주하는 거예요. 왜? 지보다 좋으니까. 그래서 하는 거고, 김병만 사건 같은 경우는 그냥 상관격에 남자가 편제를 탐하고 이런 것들.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편제, 정편교집이죠. 편제를 탐하는 남자의 대표적인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저 편제를 탐하면 욕망을 극복하기 어려워요. 욕망을 극복하기 어렵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편제를 탐하는 사람들은 왜 욕망을 극복하기 어려우냐면, 내가 어떤 문제에 처해 있을 때 이성적 판단을 거의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냥 내 마음이 동하면, 엄밀히 말하면 내 감정이 동하는 대로 움직여요. 그래서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편제를 잘못 쓰게 되면 도덕과 윤리를 논하지 않는다라고 해놨어요. 옛날 명리학 책에도. 도덕과 윤리를 논하지 않는다. 도덕과 윤리 신경을 안 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옛날에 예전에는 왜 돈을 천하다 했냐면, 돈을 완전히 천격으로 받잖아요. 돈하고 똥하고 같은 수준으로 받잖아요. 그래서 상인들을 천대했던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왜? 재물의 속성상 여러분들도 그럴 겁니다. 돈을 벌이기 위해서는 어떤 극한 상황에 들어가면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잖아요. 그래서 다단계고 하는 겁니다. 암회 같은 거 시작된 다단계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 자, 김병만이 처음부터 봅시다. 여자가 삼혼을 한 여자잖아요. 첫 자기가 결혼하는 여자가. 그것도 김병만 나이가 어린 것도 아닌데, 본인 인기가 없는 것도 아닌데, 인기가 있는 외로운 솔로 아직 결혼 안 했으니까 그 남자에게 재혼을 하고 또 딸을 데리고 있는 여자가 접근을 했다. 그것도 7살이나 많은 연상이. 그 사람이 정상이었겠냐고요. 그러니까 그거부터 판단을 못하는 거죠. 당연히 그 사람은 김병만의 무엇인가를 노리고 들어온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여자가 김병만의 사모니잖아요. 그러니까 솔로의 초혼인 남자가 사모닌 여자를 만날 때 사모닌 사람을 선택했는데, 그것도 연상이 7살이나 많은 그 여자를 선택했다는 자체가 이미 김병만의 판단력은 그냥 니 딱 천상 연예인이다. 천상 딴따라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뭐 사람은 착각하지 마세요. 여자가 재혼 사모까지 하는데 여기서 무슨 사랑이 있습니까? 사랑 없습니다. 여자에게 사랑은요, 초혼, 그러니까 특정한 사주가 있어요. 그 사주들은 재혼까지도 사랑이 남아 있습니다. 식상격들은 사랑이 아닙니다. 식상격들은 절대 사랑으로 결혼하지 않습니다. 식상재가 있는 사람은 절대 사랑으로 결혼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사랑은 욕망입니다. 욕심, 성욕, 재물욕 이런 겁니다. 명리학은 그런 것을 구조적으로 심리학적으로 밝혀놓은 건 학문이란 말입니다. 그 사람을 탓하거나 그 사람을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재혼을 한 여자와 자식을 갖고 있는 그애까지 다시 데리고 만났다. 거기다가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가스라이팅 당한 거잖아요. 거기다가 그 딸까지 나의 친자로 입양했다. 거기서 보세요. 얼마나 가스라이팅을 많이 당했냐. 그리고 가스라이팅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욕망이 있었던 겁니다. 왜? 판단력이 그밖에 안 되니까. 여자를 보는 판단력, 재물을 보는 판단력. 그만큼 저질이고 나쁜 말이 아니고 하이 퀄리티가 있고 로우 퀄리티가 있잖아요. 그 로우 퀄리티 중에 로우 퀄리티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판단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거. 그러니까 광대를 하고 있지. 광대라고 하는 겁니다. 뭐 개그맨들이 뭐 다 나쁘다 좋다가 아니에요. 그냥 천격이 있고 귀격이 있는 겁니다. 그거는 자연의 법칙입니다. 귀한 게 있고 천한 게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천한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본인 스스로 그렇게 행동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 천격의 대표적인 거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둘다 살다가 보니까 내 돈을 뜯기고 있으니까 당연히 뜯기죠. 이 편제 욕심 부리고 들어가는데 그 여자가 당연히 돈 보고 드는 거기 때문에 재산 빼돌리고 뭐하고 했죠. 그래서 부부싸움 하다 안 되니까 이혼을 결심했죠. 이혼 소송을 해야 되겠다고 하고 이혼 소송을 하겠다고 하는 시점에 이미 김병만은 자 보세요. 본인도 본인의 욕망을 주체를 못하는 겁니다. 끝나고 나서 만나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한마디로 그러니까 저런 그 연예인들 사주 대표적으로 분명히 식상을 갖고 있거든. 그러니까 재주가 많죠. 달인 김병만 하는 게 뭐라 했습니까? 식상이라고 한 거 재주, 능력이라 했죠. 그 많은 것들 해내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런 식상이 있는 사람, 남자 식상이 있으면 뭐라 한다? 남자 식상이 많으면 성욕이 강하다. 왜냐하면 남자의 식상은
남자의 성기를 말하거든요. 성기와 성기의 힘. 그래서 이 남자가 성욕이 좋나 정력이 좋나 보려고 하면 식상 딱 보면 알아요. 식상 모양새를 보면 그 사람의 성욕, 정욕, 정력 다 나옵니다. 여자도 그래서 여자가 식상이 있을 때 자꾸 자식을 놓으려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성욕입니다. 그럼 이랍니다. 여자들이. 나 성욕 없는데 착각하지 마세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네, 그럽니다. 휴대폰 뒤져볼까요? 다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노트북 뒤져볼까요? 네, 그럽니다. 집에 뒤져볼까요? 집에 뭐 숨기고 있는지 없는지.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그거는 욕망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요 성욕이 강해야 생명력이 강합니다. 성욕이 기술력입니다. 모르셨죠? 성욕이 기술력입니다. 성욕이 있어야 어빌리티 뭔가 하겠다는 욕구가 엄청 많은 거예요. 그 욕구가 많기 때문에 맨 밑바닥에서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욕이 강한 사람들이 대부분 전부 성공합니다. 그래서 성욕이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고 나면 남녀 문제를 다 일으킨 이유가 그거예요. 일론 머스크가 대표적이잖아요. 보세요. 요즘 마누라가 5명이에요 지금. 왜 그런 겁니다. 근데 나는 난 식생이 있는데 성욕이 없습니다. 뭐 인성이 있겠죠. 아니면 관성이 모양이 없습니다. 급제가 너무 약하든지. 장작불에 뗄감이 없다든지.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김병만 같은 경우 성욕을 주체 못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니까 타임라인에 보면 이혼 소송을 진행하기도 전에 벌써 만났잖아요. 다른 여자를. 벌써 만나가지고 벌써 관계 가졌죠. 그리고 이혼 소송 진행되는 중에 벌써 혼외자를 둘이나 낳았잖아요. 와, 대단하다, 그것도. 그것도 2명. 인정했죠, 그는. 하지만 법원에서도 이걸 그냥 크게 문제 삼지 않았던 이유는 그 앞에 내용들을 보니까 이미 이 사람은 벌써 이 혼외자 나는 사람을 만났어. 물론 옛날로 치면 간통죄에 걸리죠. 근데 지금은 간통죄가 폐지됐으니까 간통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간통죄가 폐지되고 났기 때문에 그걸 크게 문제 삼지 않는 거. 그리고 법원 판단을 해보잖아요. 왜냐하면 이 남자의 재산을 여자가 어떻게 털어먹었다는 게 다 나오잖아요.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파탄이 일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정상 참작을 해준 겁니다. 나와 있는 거죠. 그냥 그래 나와 있는 거. 그래갖고 자 보세요. 그래 혼외자 둘이 나왔고 그래 이혼소송 나고 결혼하고 사는데 그러다가 파양까지 들어갔죠. 그 어린 애를 그냥 좋다고 데리고 왔다가 이제 막상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재산이 물려줄 상황 되니까 입양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고 지금 변호사들이 말했던 이유도 바로 그겁니다. 친자하고 다르다고. 그런데 그런 판단 안 했던 거죠. 그 사람은. 그죠? 그래서 김병만이라고 하는 사람 하나를 보면 연예인의 대표적인 사회적 지능이 저시 나오는 겁니다. 김병만처럼 뭐 나름 어떤 그 나름의 급이 올라가 있는 사람이 하는 행동들이 저렇단 말입니다. 그게 연예인의 대표적인 겁니다. 연예인들의 사주는 사람들이 동물을 잡고 있는데 연예인들의 사주 격이나 이런 건요 동물보다 못합니다. 동물이 아니고요. 동물의 왕국이 아니고 그냥 연예인들의 왕국이에요. 연예인들의 왕국, 앱스타인 저 사건도 마찬가지잖아요. 연예인들의 왕국은 동물보다 더합니다. 동물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동물은 그 난잡한 동물은 아무도 없습니다. 굳이 성관계에 많이 하는 동물 딱 하나 있죠. 보노보 원숭이. 하지만 보노보 원숭이는 동물들처럼 그런 형태 난잡한 성관계를 하지 않습니다. 젊은데 성폭행 당하기 쉬운 사주들 있죠. 겁탈 당하는 사주들. 예, 남자 내잖아. 그래서 그거 어릴 때 약간 힘들었겠네 하는 제가 하는 말이 그겁니다. 겁탈 당하는 사주. 혹시 식상까지는 아니에요. 오늘 식상생재가 아니라고 말하면,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저런 것들은 흉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사주 구성에서 말하는 거지, 무슨 격은 아니에요. 이렇게 못 합니다. 인성이 문제돼도 성폭행 당하고요. 관성이 문제돼도 성폭행 당하고, 재성이 문제돼도 성폭행 당하고, 비겁이 문제가 성폭행 당하고, 식상이 있어도 성폭행 다 당합니다. 그런데 이 육친에 따라서 성폭행의 모양이 다른 것이죠. 그런 겁니다. 여자한테 성폭행 당한 여자도 있잖아요. 여자한테 당한 여자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심심찮게 한 20% 냅니다. 강간 사건에 한 20, 정확히 기억이 안 나면 20% 되는 걸 알고 있어요. 좀 오래돼서 제가 요즘 다 안 챙기니까. 여자가 여자를 성폭행한, 얼마 전에 그 뉴스 나왔잖아요.
여자가 여자를 성폭행하는 비율이 그 정도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레즈비언들이 여자를 성폭행하는 지 마음이 든다. 이 사람은 레즈비언이 아닌데 술 먹이 여자들이 당연히 여자들끼리 술 먹고 집에서 술 먹거나 이러면 당연히 모르니까 이 사람이 상대가 레즈비언인 걸 몰랐을 때는 친해지고 정신 차려보면 자기 옷이 보기 뭐지? 알고 보니까 당해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 자기는 이미 유사강간 뭐 성행위를 당해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신고도 못해. 신고하면 왜 신고 못 하는지 아세요? 일단 그 사건으로 경찰서 가잖아요. 경찰관들 반응 때문에 이상이 못 견딥니다. 경찰관들이 얼마나 합니까? 한심하다는 거, 그러니까 미친 XX 한심한 그리고 웃어대고 왜 자기도 잘 보지 못한 거 진짜 그래요. 제가 그 이야기 계속 웃어대고 킥킥거리고 막 못 견디는 거예요, 이 자들이. 자, 그것도 마찬가지로 흉살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실제로 김병만이 분명히 그 첫 여자도 마찬가지고 두 번째 여자도 본인의 성욕을 주체 못하는데 그게 딱 맞는 여자가 나와서 한 겁니다. 그럼 지금 만난 그 사람은 괜찮은가? 아니요, 그 사람도 그 별 볼 일 없어요. 그냥 결국에는 이 사람 두 사람의 그 여자의 지령 차이겠지만 김병만의 사주 자체가 좋은 여자를 만날 수가 없어요. 자, 좋은 여자를 만날 수 없다는 말은 뭐냐면 김병만이 돈을 버는 걸 보세요. 연예인들이 돈을 버는 방식들을 보세요. 옷을 벗는다든지 뭔가 웃긴다든지 몸을 짜내가지고 막 하는 거잖아요. 연예인들 중에 두뇌를 쓰는 사람이 있는가요? 없어요. 그러니까 식신도 모양이 좋으면 식신도 두뇌이기 때문에 식신의 신찰동이 브레인도 명리학에서는 동양학에서는 브레인 뇌도 육체입니다. 바디입니다. 바디 다 바디입니다. 뇌를 다르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생각하고 차이점이에요. 내 손발이 몸이 바디고 머리는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명리학에서는 브레인도 바디입니다. 핸드, 풋 다 바디입니다. 숄더 다 바디입니다. 다 바디. 렉 전부 다 바디입니다. 그래서 이 바디의 문제인데 이 바디가 어떤 바디를 쓰느냐. 그게 식신이 위쪽으로 쓰이면 식신통명격이라 이거 좋은 거죠. 머리가 엄청 뛰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밑으로 내려가서 바디를 몸을 잘 쓰는 겁니다. 달인 김병만은 왜 했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기술들을 매주 바꿔놨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아, 이 사람은 몸을 쓰는 사람이구나. 식상이 몸으로 쓰는 사람이구나.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관성이 없으니까 그런 역할들을 하는 거잖아요. 주목은 받지만 어떤 귀격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뻔한 거죠. 그거로 열심히 돈을 버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뭐 김병만 하면 생각난 거 뭐 있어요? 몸으로 뭐 하는 거잖아요. 달인 김병만. 예? 그래서 그렇던 겁니다. 예. 그래서 김병만 같은 사주들은 기본적으로 사주의 구성이 정말 좋지 않았기 때문에 돈을 모으는 방식도 그렇게 모으고 그 돈을 유지하는 방식도 파리들이 많이 꺼오는 사주의 관 모양이 안 좋다는 게 저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 인성 모양이 안 좋다는 게 그 자식이 그 외부의 자식을 내 자식으로 양자 넣는 사주들이 있거든요. 그 양자를 드리는 사주 아니면 혼외자를 낳는 사주 아니면 제가 그 예전에 그런 거 잡아낸 적이 있어요. 사실 그 사주의 명리학 책에 나오는 건데 잘 보기 힘든 건데 네 자식 씨가 다르다. 예. 씨가 다르다. 남자는 모르죠. 숨기고 온 거죠. 이게 동시에 만났기 때문에. 내 아는 애가 그래 결혼해나 했어요. 우리 후배지 여자애 중에 하나 있는데 동시에 두 남자를 만났던 거예요. 그것도 동시에 그날 저녁에 A라는 남자와 관계를 가지고 헤어졌는데 B라는 애가 또 만난 애가 여자집에 찾아온 거예요. 그냥 A라는 남자 집에 가서 관계를 가지고 왔는데 여자가 술 한잔 먹고 집에 B에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몇 시간 안에 동시에 관계를 가졌잖아요. 근데 누가 한지 알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나중에 카톡 보고 뭐라 했는지 압니까? 한참 지나가지고 누구 남자애 안 닮은 것 같은데 내 남편 닮은 거 맞나니까 오빠 뭐 이러면서 말 안 하고 말았어요. 그런 사건들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남자랑 헤어지고 3시간도 안 되고 다른 남자 또 관계를 가졌는데 근데 걔가 일반 회사원이었어. 전혀 표 안 나는 일반 회사원이었어.
그런 겁니다, 세상은. 그래서 제가 남자들한테 여자들 조심하라고 한 이유가 그겁니다. 사주 보고 만나라는 이유가. 세상에는 그렇게 숨은 럴커들이 많다고, 웅덩이들이 많이 있다고. 김병만 같은 경우가 바로 그런 남자가 누릴 수 있는 흉사를 대부분 다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경우는 나중에 대운이 확 꺾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있는 그 배우자들과도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유산 상속 당연히 이상한 형태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진짜 말년이 비참해지는 대표적인 사주 중에 하나입니다. 저런 사주들이. 그 진짜 저런 사주는 제가 사주를 구하고 안 구해도 너무나 이게 사실은 다 나와 있잖아요. 모든 과정들이. 언제 데뷔했고, 언제 됐고, 그리고 언제 만났고, 이게 나이대를 보면, 아, 대운이 이렇게 바뀌었겠구나. 그리고, 김이가 무슨 띠인 거 알잖아요. 아, 무슨 띠니까 대충, 이렇게 가겠구나. 보통 생일 나올 때 음력하면 양력이잖아요. 저 나이 때는 뭐, 보통 양력 쓰니까. 그러니까 그 생일까지 안 봐도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 자식들 결혼을 시키거나 본인들이 초혼 재혼을 하실 때 조심하시라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남자 입장에서는요, 본인 사주를 잘 보고 재혼을 하든 결혼을 하든 하세요. 나의 재성의 모양이 안 좋으면, 제주세, 나의 재성의 모양이 안 좋으면, 좋은 배우자 못 만납니다. 좋은 배우자라고 만났는데, 알고 보니까 좋지 않은 배우자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남자가 재성의 모양이 좋은 사람들은 뭐냐면 관성이 받쳐줄 때, 관인이 받쳐줄 때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이런 재성의 모양이 좋으면요, 저렇게 돈을 벌지도 않고 저렇게 되지도 않고 저런 송사에 휩싸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재성이 좋지 않은 남자들은, 그러니까 좋은 배우자를 만나려고 막 그 사람 찾지 마세요. 찾다 만난 게 그 최악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제발 중매로 만났든 아니면 좀 잘 그거 해가지고 골라서 만났어요. 그리고 여자분들 딸 자식 결혼시킬 때 남자 재성 꼭 보세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재성이 좋은 남자들은 사업이나 돈을 분명히 많이 법니다. 그런데 저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배우자 사니까 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딸의 보통 뭐 내 딸도 문제가 없으면 김명만 안 만나겠죠. 내 딸도 문제가 있으니까 만나겠죠. 그러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최상의 선택을 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최상의 선택을 하지 말고 그거는 없다. 사주팔자에서 절대 최상을 만날 수 없다. 그래서 이상형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상형을 절대 바라거나 찾지 마라. 다만 필요한 건 최악을 피해라. 최소한 내 사주에서 내 사주가 이러니까 요런 사람을 피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여자들도 이런 남자는 피하는 것이 좋다. 남자 입장에서 이런 여자는 피하는 것이 좋겠다. 저는 그걸 추천하는 겁니다. 최악을 피해라. 최선을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반면교사로 삼으라는 겁니다. 김명만의 저런 사건들을 보고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저런 문제 겪는 사람들이 실제로 많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여자들이 생각할 때 능력 있는 남자라고 생각해서 만났는데 알고 보니까 문제가 저런 문제 있고, 남자도 나를 챙겨주는 좋은 여자라고 만났는데 이제 분명히 인성이나 관성을, 특히 인성을 구했기 때문에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인성을 뭐 예쁜 게 좋죠. 인성을 구했기 때문에 인성을 원하는 사람들이 남자들이 인성을 원하는 사람들이 마누라는 재산 맡기잖아요. 저 같은 사람 재산 맡길 것 같습니까? 절대 안 맡깁니다. 저는 결혼해도 내 재산 안 맡깁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게 그래서 명리학을 항상 이야기하는 겁니다. 명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겪는 사회관계 모든 것을 다 하는 겁니다. 못 믿어서 안 맡기는 게 아니고요. 원래 제가 안 맡겨요. 그럼 내가 다 하지. 재성이 하나가 있더라도 망가지지 않고 예쁘게 자리 잡고 있으면 좋지요. 대신에 망가지지 않고 예쁘게 자리 잡고 있으면 내가 벌어들이는 수익도 망가지지 않고 예쁜 것만 들어온다. 식상 아니라 했죠. 예. 재성이 망가지지 않고 꼭 하나만 꼭 자리 잡고 있으면 단점이 뭐냐? 월급쟁이 하는 거예요. 월급쟁이. 그 월급쟁이이기 때문에 그 하나의 또 단점이 뭐냐면 돈을 많이 벌 수가 없어요. 월급쟁이 하는 정적이나 편제나 이 월급쟁이 하는 사람들이 돈 벌려고 나갈 때 반드시 어떤 잘못된 운이 들어올 때인데 돈 사기당하고 크게
그게 하는 겁니다. 주식회가 날려먹고 코인회가 날려먹고 다단계가 날려먹고 누구한테 돈 빌렸다가 날려먹고 아파트 샀다 날려먹고 하는 말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사람들은 안정을 추구하는데 안정을 추구하려면 안정은요 크지 않아요. 안정은 작아야 안정이죠. 그래서 김명만 같은 경우를 보고 반면교사 하나 삼으시고 그 대부분 여러분 나이대들이 이제 자식들 결혼을 시켜야 되고 이런 게 있고 본인도 결혼 문제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또 재혼 결혼하는 생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 사주에서 최상의 선택을 하려 하지 말고 최악을 피하라. 네. 자꾸 최상을 하려다 보니시고 예, 예. 최상을 구하려다 보니까 항상 문제가 생긴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